만약 당신에게 번듯한 직장이 있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장성한 자식까지 있다면 당신은 고독사와 거리가 먼 사람일까요? 틀렸습니다. 통계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무려 61%는 가난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82%가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대기업을 다녔고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었던 57세의 한 남성이 왜 아무도 모르게 26일 만에 발견되어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혹은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가 걷고 있는 바로 그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었습니다. 그가 숨진 차에 발견된 건 사망 후 26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발견한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월세가 2달째 안 들어온다는 걸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반찬 몇 개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열리지 않은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 마지막 문자는 3주 전 배달 앱 주문 확인 문자였습니다. 그의 연락처엔 수백 명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오래된 친구들. 하지만 그 수백 명 중 단 한 명도 26일 동안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특별히 불운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였을까요? 데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국에서만 3,924명입니다. 그리고 그중 82%는 남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의 이야기,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단적인 케이스,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그런데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독사 사망자의 39%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61%는 수급자가 아닙니다. 가난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지인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독사와 무관하다는 보장이 될까요?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고독사한 사람이 발견되기까지 걸린 시간 평균 20년 6일, 거의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이 보입니다. 가족이 발견한 경우 26.6%, 집주인 경비원이 발견한 경우 43.1%, 친가족보다 집주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가족이 발견하는 비율은 5년 전보다 8.2%포인트 줄었고 집주인이나 복지사가 발견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4.7%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로부터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남성이 82%인가? 왜 하필 50대에서 60대인가? 이 두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한국 남성이 살아온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50대에서 60대 남성들이 어떤 시대를 통과해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20대였던 1980에서 90년대 사회가 요구한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직장을 잡아라. 가족을 먹여 살려라. 감정이 아니라 기능으로, 존재가 아니라 역할로,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로 정의되는 삶. 그 시절 한국 남성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2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직장과 배우자. 직장에서는 동료와의 유대와 소속감을 얻고 집에서는 배우자를 통해 정서적 연결을 얻습니다. 문제는 이 2축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친구와 만나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군대 이야기, 주식 이야기, 정치 이야기, 나 요즘 외롭고 힘들어 라는 말은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버지 혹은 당신 주변의 5, 60대 남성들이 친구에게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 말을 꺼내는 방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직장을 잃는 순간 또는 은퇴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명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연락이 끊깁니다. 그러면 모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대화 상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고독사로 가는 경로입니다. 화려한 명함을 가졌던 사람도 이 경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 복지사의 말이 이 구조를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지난해 50대 남성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실직 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여러 번 찾아갔지만 그는 항상 나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2달 후 그분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수첩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이 수첩의 문장이 저는 오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사회, 같은 구조 안에서 살았는데 왜 여성은 상대적으로 고독사가 적을까요?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고독사 남성 82%, 여성 15%.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이 혼자 죽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성이 더 위험한 환경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살아오면서 다양한 관계 채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동네 모임, 종교 공동체, 아이 학부모 네트워크, 취미 모임,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이것들이 직장이 없어져도 남편이 없어져도 남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여성들은 여러 개의 안전망 중 하나로 이동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2개의 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반면 많은 한국 남성들은 관계를 기능 중심으로만 맺어왔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 그 기능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남성에게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힘들어도 참는 게 강한 것이다. 감정을 드러내면 나약하다. 이 메시지들을 수십 년 동안 들으며 자란 결과가 지금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고립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 연구에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정신적 웰빙이 낮아진다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억누르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안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터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터질 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압니다. 서울시는 5년간 4.23억 원을 투입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고독 상담 전화를 만들고 고립 위험군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겠다고 합니다. 일본은 2021년 세계 최초로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영국도 2018년 외로움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책들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건 아닙니다.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개입하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안부 전화를 대신 걸어준다고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복지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어주는 것과 오래된 친구가 요즘 어때? 하고 묻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전자는 서비스입니다. 후자는 관계입니다. 서비스는 외로움을 관리할 수 있지만 관계만이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가 이 역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 중 가족 비율은 5년간 계속 줄었고 복지사 관리인 비율은 계속 늘었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는 동시에 자연적인 관계망은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역설입니다. 국가가 빈자리를 채우려 할수록 우리는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덜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줘야 할 복지 문제로 넘겨버린 게 아닐까요? 정책이 구조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정책이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만 만들어집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고독사를 막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3가지를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남성은 관계를 새로 배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남성들은 관계를 수직적으로 맺어왔습니다. 선배, 후배, 상사, 부하, 갑을. 이 구조 안에서는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집니다. 새로운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관계. 나이도, 직함도, 연봉도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보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쓸모없는 시간을 기꺼이 보내야 합니다. 이득이 없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느낍니다. 뭐 하러 모이냐, 딱히 할 말도 없는데. 하지만 그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 나중에 혼자 무너질 때 나를 붙잡아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그게 바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나는 괜찮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복지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50대 남성은 끝까지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쓴 수첩에서야 비로소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남성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그 말이 자칫 나약함의 고백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 요즘 좀 힘들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나약해 보이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던가요? 우리가 타인에게 거는 기준과 우리 스스로에게 거는 기준이 다릅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없으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나 요즘 좀 지쳐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서로를 기능으로만 대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한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나? 문자 한 번 보내기가 어쩐지 어색한 사람. 왜 어색할까요? 딱히 용건이 없어서입니다. 이익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용건 없이 안부를 묻는 게 바로 관계입니다.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건 거래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관계를 거래처럼 대하게 됐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딱 한 명에게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사람, 요즘 어때? 단 4글자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오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2024년 한국에서 3,924명이 혼자 죽었습니다. 매일 평균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혼자이고 혼자 아프고 혼자 버티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26일입니다. 그 26일 동안 누군가는 분명 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직장 동료였거나 오랜 친구였거나 형제였거나, 하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고 용건이 없으면 연락이 실례인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만들어온 사회의 문제입니다. 57세 남성이 26일 만에 발견되는 사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정책도 예산도 아닙니다. 그냥 요즘 어때? 라고 묻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외로움과 함께 우리를 갉아먹는 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